조선시대 때 또 독특한 그림이 있어요. 굉장히 뜻밖인데 성녀와 부인네가 정사를 하는, 과연 그런 일들이 조선시대에 많이 벌어졌을까? 실록을 찾아보다 보면 숱하게 나옵니다. 왜 하필 그 김홍도의 춘하에 이 성녀가 나올까?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이 그림인데요. 훔쳐보는 애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때 이 훔쳐보는 그림이 있죠. 이게 젊은 성녀, 이 성녀인 걸 알 수 있는 게 요게 이제 성녀가 쓰는 모자죠. 독특하게 이게 이제 성녀가 쓰는 모자이고, 그리고 이제 이 여자는 지금 옷을 벗고 있지 않죠. 이게 옛날에 여자들의 그 고쟁이가 안에 이렇게 말하자면은 뚫려 있어요. 뚫려 있고 이런 식으로 덮여 있는데 언제든지 벌릴 수 있도록, 소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옷을 벗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데, 옛날에 유일하게 여자를 말하자면 내 방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성녀였어요. 뿐만 아니고 여자들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외간 남자가 성녀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성녀는 성관계를 하지 않아야 되죠. 그게 금기사항이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 여자들도 외간 남자하고 성관계는 금기사항이죠. 이 금기사항 두 개를 지금 만나게 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조선시대에 가장 금기시했던 두 존재가 만나서 성관계를 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근곤 일해첩에서도 이 부분을, 그게 김홍도의 이것을 다시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신윤복이 오마주를 했어요. 근데 이 오마주인데 이 오마주는 조금 이제 내용이 많이 다르죠. 이건 훔쳐보는 애도 없고. 그런데 성녀의 얼굴을 보세요. 얼굴을 보면 똑같아. 그리고 이 여자의 얼굴도 동일해요. 말하자면 얼굴이 동일하단 말이죠. 서로 다른 화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옮겨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조선시대에 실제로 성녀와 여염집 부인 사이에 정사가 정말 벌어졌을까? 그런 사건이 정말 있었을까? 실록을 찾아보다 보면 숱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시를 한번 보면요. 이래요. 이 당시에 남겨진 시인데, 가요죠, 가요. 창밖에 어릇어릇하니 그 니신고 소성이 올시다. 어제 저녁에 노씨, 그 시어머니죠. 노씨를 보러 왔던 중이련이 각신에 자는 방 족두리 벗어 그는 말곁에 이내 송락을 걸고 가져왔네. 저 중화 걸기는 걸고 갈지라도 훗말 없이 하소서. 말하자면 시조의 내용이라는 건 전날 저녁에 시어머니를 찾아온 성녀가 며느리를 다시 찾아와가지고 정사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정사에는 응할 테니까 뒷말 나오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창밖에 어른어른하니 그 니신고 소성이 올시다. 어제 저녁에 노시 보러 왔던 중일원이 각신에 자는 방 족두리 벗어 그는 말 곁에 이내 송락을 걸고 가져왔네. 저 중아 걸기는 걸고 갈지라도 훗말 없이 하시소. 그러니까 이 며느리와 이 성녀 간의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인 거죠. 자, 또 다른 사설 시조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시조를 하러 가끔 나온 성녀가 이제 남의 집 안방을 드나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성녀가 유부녀의 연애를 그린 이제 사설 시조예요. 중놈도 사랑이냥 하여 자고 가니 그립다고. 중의 송락 나 베고 내 족두리 중놈 베고. 중호의 장삼 이불 나 덥석고 내 치마란 중놈 덮고 자다가 깨달으니 둘의 사랑이 송락으로 하나 족두리로 하나 이튿날 하던 일 생각하니 흥글한글 하여라. 얼굴이 달아오른다 이 말이죠. 이 송락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세요. 자, 이게 김홍도, 유신윤복이 남긴 유명한 그림의 기다림이라는 거.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그림을 사람들이 이게 남편을 기다리거나 어쨌든 누구를 기다린다 생각하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묘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자, 뭘 들고 있어요? 자, 이게 집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여자가 들고 있는 모자가 송락이에요. 이 송락이 성녀의 모자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스님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어쩌면 춘하의 하나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그림은 뭐 굉장히 유명한 신윤복의 그림인데 이게 대해서 사실은 정확한 내용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은 이 여인이 승려와 잠을 자고 승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송락을 놔두고 갔는데 그 송락을 들고 그 승려를 기다리는 장면이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게 자기하고 관계를 했던 승려가 또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남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요게 이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사실은 이게 승려와 이 유부녀 사이에 벌어졌던 그런 어떤 섹스 스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조선왕실록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당시에 승려들도 꽤 많이 타락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도 이게 남자가 이렇게 이 만날 수 있는 남자 승려밖에 없던 뭐 그런 시절이었죠. 처음에 윤수의 아내 제석비가 불경을 입고 앵마게 하고자 해서 신전을 청해 와서는 피정률, 껍질을 까지 않은 밤이죠. 피정률을 주며 말했다. 밥맛이 어떻습니까? 신전이 대답했다. 매우 답니다. 윤수의 아내가 희롱했다. 밤보다 맛이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그와 사통한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자식을 낳았으나 드러내지 않고 어린 계집종을 죽여서 입을 막았으니 지금에 이르러 일이 발각됐다. 그러니까 그 승려와 사이에 자식도 주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어린 계집종을 죽였다. 살인까지 저질렀다 이 말이죠. 그 윤수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은 당시에 건세에 있었던 양반 조하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신전이라고 나오는 이 승려의 이름은 하천경이라는 인물인데, 이 그들의 간통 사실을 들은 태종은 극형을 명했다. 원래 간통은 사실은 유배형인데 이게 말하자면은 간통만 한 게 아니고 사람까지 죽이고 그리고 결국 아이까지 낳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또 애가 바꿔치기 당하는 걸 굉장히 크게 다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남편은 아이라고 속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다뤘다. 그래서 이 승려와 유부녀의 간음이 이제 드물지 않았는데 빈도로 따지면 이제 사대부와 유부녀의 간통 사건이 훨씬 많았죠. 사실 승려와 이 유부녀의 간통 사건보다는 사대부들의 간통 사건이 훨씬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김홍도는 운우도첩에서 하필 승려하고 유부녀의 간통에 주목했느냐? 이게 바로 이제 금지된 사랑의 표상 아니에요. 이 금지된 사랑, 그 금지된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일종의 그 짜릿함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놓은 거죠. 그래서 금기상 두 개의 결합, 그 결합을 표현한. 그래서 정욕이라는 것이 아무리 금기를 둬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그 하늘에 준 본질적인 욕망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 표현해놓은 이런 거죠. 김홍도가 그걸 표현했다고. 그 속에서 어떤 예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운우도첩의 춘화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 보면은 이제 아주 뛰어난 작품인데요. 자,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정말 이게 구도도 뛰어나고 굉장히 잘된 작품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보면 다른 어떤 춘화들은 대부분 다 남녀의 생식기가 드러나 있는데 이 생식기 드러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그 둔부 쪽이 살짝 드러나 있는 정도인데 굉장히 그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요게 아주 한적한 어떤 곳에서 주변에 뭐 꽃도 피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구도도 굉장히 잘 잡혀 있는 이 그림인데, 이 작품은 굉장히 탁월한 작품이에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구도만 봐도 매우 안정적이고 또 아주 평화롭죠. 그러니까 성관계가 굉장히 평화롭고 그 이제 여자가 누군지 이제 딱 보이죠. 지금 트레머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곰방대를 길게 물었죠. 기생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근데 요걸 갖다가 또 신윤복이 오마주를 해요. 오른쪽 그림 보세요. 똑같잖아요. 방으로 바뀌었죠. 방으로 바뀌었고 이게 보면 김홍도의 그림은 전부 다 야외예요. 김홍도는 그러니까 약간 야외에서 벌어지는 정사를 굉장히 추구했던 걸 알 수 있는데, 자, 이 신윤복의 그림은 다 실내예요. 실내로 다 바뀌었죠.
여기서 그런데 여자가 곰방대를 물고 있고, 그 다음에 자세를 보세요. 자세를 보면 여자가 한쪽 다리를 펴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오므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둔부에 살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나 이게 다른데, 재밌는 사실은 이제 남자가 나이를 먹었어요. 수염이 달렸죠. 세월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자의 둔부와 남자의 둔부가 살짝씩 이렇게 드러나는 정도로 하고, 자, 그런데 이게 김홍도의 그림이 더 뛰어나 보이는 것은 옆에 있는 이 바위들의 모습이, 이 바위 두 개가 또 보면 서로 관계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게 서로의 몸이 이렇게 반씩 딱 섞여 있는 듯한 그런 구도를 형성하고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탁월한 어떤 배치예요. 그래서 근데 이쪽으로 오면 이제 곰방대 앞에 하루가 놓여 있고, 뭐 그다음에 차양을 침방에 앉아서 정사를 이렇게 즐기고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다르죠. 어쨌든 간에 똑같이 이렇게 오마주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남성들이 기생과의 로맨스를 얼마나 꿈꿨는지 이 그림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의 그 어떤 꿈을 꿨는지, 이렇게 꽃이 화사하게 피거나 아니면 이렇게 잘 갖춰진 어떤 이런 방에서 관계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로망이 이제 로맨스가 잡혀 있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성풍수에 관한 이제 소화집인 엄연순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전합니다. 신시성을 쓰는 조동의 한 관리가 있었다. 그는 어느 기생을 사랑하여 엄탕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그의 행동을 책망했는데 신시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 역시 경계에 맹속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으나 그녀의 예쁜 얼굴을 보면 붉은 정과 푸른 자태가 어디서도 드러나온 냄새가 없었거니와 아무리 결점을 찾으려 해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그만큼 그 당시에 이렇게 이 기생에 대해서 그렇게 꿈꿨다 이런 얘기인데, 이 뭐 신숙주 얘기 같아요. 신시. 근데 뭐 어쨌든 다시 그 추나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이번에 볼 추나는 좀 독특한 추나예요. 이게 추나가 아니고 추화가 아닌가. 봄춘자가 아니라 가을 추자가 아닌가. 뭐 이렇게 정말 인상적인 작품이에요. 노인의 어떤 씁쓸한 욕망을 담고 있다고 할까요? 어쨌든 간에 뭐 왠지 모르게 굉장히 해학적이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합니다만은 또 안쓰럽고 뭐 이런 작품인데, 아주 다 늙어 빠진, 이제 이빨도 다 빠지고 수염이 숭숭하고 머리 다 벗겨진 노인네죠. 그래가지고 늙어 꼬부라져 가지고 아예 뭐 전기를 아예 상실하고 욕정도 남아 있지 않으면 그런 늙은 남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에 대한 욕구는 남아 있는 그런 남자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고 있고, 요거 보면 아마 주막이나 뭐 이런 된 것 같아요. 이 여자는 늙은 주모 같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자는 보니까는 치마를 덜쳐가지고 음부만 이렇게 내보여주고 있죠. 남자가 이렇게 힘이 없는데 가능할까? 뭐 이렇게 묻는 것 같고, 여자는 뭐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나도 마찬가지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 같은, 두 사람 관계는 물론 이게 부부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이게 마루 앞쪽으로 이렇게 마당이 해주고 더 뒤쪽에 보니까는 수독이 있죠. 뭐 이런 것으로 봐서는 주막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그래서 마을의 노인이 어디서 농사일을 하다가 집에 바로 안 가고 이런 데 들러가지고 지금 이제 욕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들른 게 아닌가,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막상 늙은 주모를 찾아왔지만은 자기의 생식기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이러고 있다. 은경이 발기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떻게 좀 해달라.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주모는 대수롭지 않게 치마만 달랑 들어 올려가지고 이제 쪼그라진 엄부를 보여주는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도 근곤 일회첩에서 또 신윤복이 오마주를 해요. 근데 그 오마주 내용이 되게 웃겨요. 여기는 완전히 달라요. 보면 여기는 이제 늙은 남자이고 그 다음에는 아주 어린 젊은 여종이죠. 그런데 막 젊은 여종이 막 깔깔거리고 막 웃어요. 뭘 가리키고 웃냐면은 남자의 오른손에 보면은 조그마한 무슨 컵 같은 게 있죠. 용기 같은 게. 그걸 보고 막 웃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 노인들이 이제 늙으면
여자의 음액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간직하면은 굉장히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 음액을 좀 달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여기 너의 것을 좀 담아주면 안 될까? 뭐 이러니까 이제 누워있던 젊은 여인이 막 부끄러운 듯이 손을 가리면서 막 참지 못해 깔깔깔깔 웃고 한데 노인은 보면 표정이 또 너무 절실해요. 그래서 이 늙은 남자가 이 여자의 애액을 받아가지고 헤쳐나고 싶은 뭐 이런 내용을 그리고 있고 젊은 여종은 그 모습이 너무나 웃기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속의 여종의 표정은 이제 너무 밝은 탓에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서글픈 내용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늙은 주인과 이제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뭐, 그게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고, 어떻게 보자면 그 당시에 여인들이 이제 숱한 모멸감과 고통 속에 살았겠지만은, 이제 그런 감정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표정이 나타난 게 아닐까. 조선시대 여종은 뭐 양반들이 뭐 아주 그냥 마음대로 했던, 지난번 첩할 때 얘기했지만 그런 존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인들이 늘 경각심을 갖고 이제 남편과 여종을 감시하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엄연순에 보면은 이 마전복견, 산밭에 엎드린 개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상황을 굉장히 잘 풍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부산고을에 유시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다. 그는 일찍부터 여종과 정을 통하고 있었다. 어느 날 여종 하나가 다듬이질을 하고 있는 것을 엿보다가 몰래 들어가서는 산밭에서 서로 만날 약속을 했다. 그의 부인이 눈치채고 그가 산밭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여종을 불러 갑자기 방아찌기를 독촉하였다. 이 사내는 부인의 모습을 보고는 엄격결에 산밭에 엎드렸는데 흰옷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에 부인은 시치미를 뚝 떼고는 여종에게 물었다. 저 산밭에 흰 것이 보이는데 무슨 마귀인가? 그러자 여종이 대답했다. 이웃집 흰개가 와서 단개를 핥아 먹기에 호통을 쳤더니 그놈이 저기 숨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에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늙은 개가 단개를 핥아 먹고도 부족하여 또 산밭을 망가뜨리려 한단 말인가? 부인은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커다란 절구를 들어 던졌다. 절구는 곧바로 그 사내의 개드랑이에 적중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오히려 개가 깽깽거리듯 소리를 냈을 뿐이다. 이 일화에서 드러나듯이 일반 양반집에서 남자들이 끊임없이 여종들을 노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여종들이 양반들의 첩의 태반이 다 여종이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